네. 자, PM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네. 오아시의 성공 8단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하기 전에, 결단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 제대로 접근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PM 사업입니다. 사업한다고?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사업이 뭐 쉬운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업한다고? 아이고, 무슨 사업? 네가?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이런 얘기를 듣죠. PM 사업을 한다고? PM 사업이 뭐야? 그게 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다단계! 아이고, 네가 다단계를 한다고. 다단계 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야, 그거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야. 근데 아무나 못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 끌어들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PM 사업을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냐? 사업가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뭘 하는 사업가냐?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가죠.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가. 자,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총리,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남자 중에 남자죠. 우리 전 세계에서 부자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200 몇십억 달러, 300 몇십억 달러, 400 몇십억 달러 뭐 이렇게 세 자리 숫자로 넘어가잖아요. 빈 살만은 네 자리 숫자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순위표에 들어가지도 않죠. 비욘드 순위 밖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천억 불, 3천억 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자,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처럼 도열해 있는 이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 전부 다 3세 경영인들입니다. 3세 경영인. 이 사람들의 자산 숫자를 보시면은 삼성이 25만 7천, 현대 14만 8천, LG 11만 1천, SK 4만 5천. 이게 뭡니까? 임직원 숫자입니다. 임직원 숫자. 임직원 숫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자산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이 재계 대한민국 1위, 2위, 3위, 4위의 그 사업가들. 음. 자, 이 사람들의 고용인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40만 명. 네. 이게 작년 12월 달 제가 1년 내내 시야해 봤습니다. 5,140만. 울산 인구 11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네. 부산 인구 350만. 서울 인구.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인구가 5,140만인데 이 중에서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요 메시지가 뭐냐면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왼쪽 동네 위에 있는 왼쪽 동네 윗동네 인구 숫자가 3,340만 명. 왼쪽 동네 아랫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1,540만 명. 합해서 4,800만 명, 4,900만 명이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동네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동네를 보니까 오른쪽 동네를 보니까 2,500만 명 정도 되죠. 2,500만 명. 250만 명. 250만 명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왼쪽 동네, 윗동네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3,34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여기 살아요. 아랫동네 자영업자들, 영업하는 사람들, 전문직들 1,54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여기 해당이 되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요게 그 특성이 있어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 나쁘냐? 나쁘지 않죠. 나쁜 게 아니고 일의 패턴이다. 수입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동네에는 보니까 돈은 좀 더 많은 것 같다.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아래에는 돈을 좁게 넣어가지고 크게 만드는 투자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 윗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 동네에 있는 이 시계는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영업직, 모든 전문직들 전부 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비즈니스 오너는 사람과 돈을 맞바꾸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것을 직접 수입해 가지고 내가 시간을 직접 사용해서 투입해서 일당, 주급, 월급, 연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거를 네, 직접 수입이라고 합니다. 직접 수입. 근데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뭉태기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간접 수입이라고 합니다. 간접 수입. 근데 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 왼쪽 동네, 대한민국의 95%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돈은 겨우 10%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왼쪽 동네에 95%가 있으면 오른쪽 동네는 5% 인구가 살잖아요. 5% 인구 사는 이 동네에 90%의 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른쪽 동네에 살다가 왼쪽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사는 삶이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던 버릇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레버리지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레버리지. 이 경제학 용어인데 레버라는 지뢰. 레버리지라는 말은 지렛대 이런 얘기인데 레버리지는 아주 무거운 거를 이 지렛대를 이용해 쉽게 들어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요 개념이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창출해내는 것을 지렛대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지렛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 정식의 원리. 레버리지 할 것이냐, 레버리지 당할 것이냐. 자, 여기서 이 레버리지라는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라. 무슨 얘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아무도 안 줍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나라도 안 주죠. 내가 왜?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는 이 사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왼쪽 동네에 있는 이 고용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일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죠. 이거를 투입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업가들이 주죠. 사업가들이 왜 줍니까?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베네핏, 수익을 다 줄까요? 다 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직장인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26%를 가져가죠. 1,000만 원치를 해주면은 26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740만 원은 비즈니스 오너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많은 분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가끔씩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직장 동네에 계속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내려갑니다. 자영업 하다가 큰일 난 사람들 많죠. 그래서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 정책의 원리, 레버리지를 할 것이냐,
레버리지를 당할 것이냐.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레버리지를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경제, 경영,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경제학적, 경영학적 시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를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매끄러운, 좀 매력적인 표현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권리 수익,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산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주와 고용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용인들은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죠. 고용주들은 돈을 팔아가지고 시간을 사는 거죠. 고용인들은 돈을 사죠. 고용주들은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의 주체는 누구예요? 직원들이죠. 그리고 월급을 받는 고용인들은 어리됩니다. 월급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월급을 주는 고용주는 갑이 됩니다. 너 일 제대로 안 했잖아. 일을 왜 그따위로 해? 똑바로 못해? 이런 희한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은 직접 수입이고 고용주는 간접 수입이고, 고용인들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그러고 고용주는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수입의 근원은 고용인은 시간이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월급을 받는 것이고, 고용주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도 매출이 없으면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차이. 고용인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망해도 다른 직장을 찾아서 옮겨가면 끝. 고용주는 망하면 가족이 통째로 망하는 거죠. 이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차이입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고용인과 고용주들의 이 가치관, 관점, 방향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죠.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기가 어렵다. 저는 인건비, 인간을 움직인다는 거는 또 다른 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수많은 회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인간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목표로 일하게 만들었지? 이 시스템은 진짜 미친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유를 내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으로 막 총으로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를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내놔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해. 너무 감사하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도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고용인과 고용주의 차이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인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비슷한 수입을 창출하죠. 근데 거북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숫자가 늘어나죠. 요게 고용인이 계속해서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인을 늘려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자산을 구축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PM 사업은 어디 영역에 있느냐? 어디 영역에 있느냐?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PM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직장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PM 사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왼쪽 동네에 살던 생각, 왼쪽 동네에 살던 때의 습관, 왼쪽 동네에 살던 패턴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생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왼쪽 동네의 생리를 오른쪽 동네에 적용시켜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들어와서 제대로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영역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우리 사장님들은요. 진짜 요거 승승장구 하시게 되죠. 승승장구. 근데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얼마만큼 어려우냐. 그래서 구본형 자기 개발 전문가 구본형 씨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자기 변형 전문가예요. 구본형 씨.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게 뭐냐? 왼쪽 동네에서의 익숙한 삶을 결별해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나의 사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낯선 것과의 교우, 낯선 것과의 익숙함, 이거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죠. 요 PM 비즈니스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낯선 것과 교류를 하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의식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과 나의 그 사고의 방향, 시각 방향, 완전한 틀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틀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PM 사업은 뭐냐? PM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PM 사업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의 핵심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 자산이 뭐냐?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냐? 맞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거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규모는 빈살만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앉았죠. 이유는 자산이 가장 강력한 자산 거의 25만 명에 육박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25만 명은 쉽게 말해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라는 얘기죠.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0만 명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차 밴드, 2차 밴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산이 강력하다는 얘기죠. 메칼프 경제학자 메칼프는 이 사업가, 사업의 파워, 규모, 가치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즉, 이 자산, 사람의 숫자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겁니다. 멤버십의 숫자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 자산의 가치는 파워는 커진다는 얘기죠. 왜? 바로 매출액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업과 PM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일반 사업가의 자산은 고용인입니다. PM 사업가의 자산은 멤버십입니다. 일반 사업가는 뭘 복제하는? 고용인을 복제하는 겁니다. 직능을 가르치는 거죠. 예, 고용인을 복제해서 직원을 복제시키는 나 대신 일하는 PM 사업가는 비즈니스 오너를 복제하는 거죠. 사업가를 복제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일반 사업가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PM 사업가는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가는 즉 그 고용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거죠. 물고기. 하루에 한 마리씩 물고기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PM 사업가는 그물을 줍니다. 그물을 짜는 방법, 그물을 짜서 바다에 던지는 방법,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육, 일반 사업가는 끊임없이 그 일을 잘해서 나 대신 일을 잘해서 능숙하게 일을 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고 PM 사업가는 사람, 돈, 사업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거죠. 리더십. 우리는 조만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커비의 7 Habits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거 3개월 과정으로 500만 원짜리 수업입니다. 500만 원짜리 수업을 제가
여러분들 당연히 5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어디에? 오아시아 은행에 500만 원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오아시아 은행에 입금 확인을 제가 할 겁니다. 자, 입문. 근데 일반 기업가 세계 입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PM 사업가가 되는 길은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일반 기업가가 되는 길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이것도 어디 한 군데 비빌 등이 있으면 또 나름 괜찮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비빌 언덕을 일반 큰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빌 언덕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떼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세상은 다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다른데 방법은 동일하다. 그게 뭐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사업가와 PM 사업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반 기업가들은 자신과 같은 기업가들을 양성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직능 교육을 통한 PM 사업가는 똑같은 비즈니스 오너를 복제시켜내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람 끌어들이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 끌어들이기가 맞나? 맞습니다. 이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더욱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팔아제키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몇백만 원 팔았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리크루팅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 사람 끌어들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토록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월급을 지금 현재 주는 월급에서 2배로 줘보세요.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 어려운지. 안 어려워요. 근데 월급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삼성처럼 대기업처럼 월급을 팡팡 주면은 사람 끌어들이는 게 쉽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쉽게 끌려 들어오는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 모르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인지, 매력적인 일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다단계 아니냐, 하다가 말더라, 사라지더라, 어떻더라, 이런 잡다한, 올바르지 못한 패턴으로 일을 해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성공을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성공을 어쩌고저쩌고 말이 꼬였죠.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일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시각도 많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일반 사업가는 직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용해야 됩니다. 사람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잘 안 올라 그래. 월급이 적어서. 우리는 멤버십을 계속 확보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멤버십을. 우리가 흔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그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멤버십을 확보했다라는 메시지지 팔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물론 그 멤버십을 통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또 맞는 것인데 그 근원은 바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원들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는 멤버십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멤버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사업이 겉돌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가 막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업가든 PM 사업가든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다. 그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 끌어들이기를 잘해야 된다. 즉 멤버십을 잘 구축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말 위대한 경영인이었습니다. 저는 경영학도로서 이분의 그 위대한 경영인으로서의 그 자질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이 인재 쏟아부은 이건희 회장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최고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던졌던 강력한 메시지, 뛰어난 인재 한 명이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참으로 위대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본의 그 회사들 다 따라잡고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멤버십이 자산인데 우리에게 이 자산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도 있고 애용자도 있고 소비자나 애용자나 오토십하고 또 풀셋하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오플레이스 행사도 하고 또 프로모션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애용자. 그냥 팀 파트너 혹은 오토십만 해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은 여러분 저는 마케팅을 공부했잖아요. 이 소비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모르고는 사업을 한다? 웃기는 얘기죠. 소비자를 모르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더라도 필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필패의 길. 소비자는요. 늦가을 바람결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바람이 휙 불면 낙엽이 이리 갔다 휙 갔다가 저리 휙 갔다가 하잖아요. 소비자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확 잡아냈을 때 애용자가 나오는 겁니다. 애용자를 잘 관리를 해줄 때 여러분 애용자를 잘 섭취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관리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움직입니다. 어디로? 관리하는 동네로. 설사 제품력이 좀 떨어져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용자들 잘 관리하잖아요. 부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매니저, SM, MM, IMM 여기까지 전부 부업자로 보셔야 됩니다. VP를 가셔야 사업자로서 자리매김이 되겠죠. VP, EVP 안정적인 PT가 딱 되어졌을 때 리더로서 자리매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멤버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영역 모든 영역이 멤버십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말단 직원하고 혹은 대리급하고 혹은 과장급하고 혹은 부장급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씩 사무실에 가서 가끔씩 또 공장에 가서 사람들 격려해 주는 일은 있지만 그 궁극적 비즈니스는 누구랑 합니까? 계열사 사장단들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열사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팀, 팀장, 기획실장 이런 분들은 전부 그 이사급 이상의 경영인들입니다. 경영인들, 임직원들, 사장단들. 그러면 우리 자녀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산하 멤버십 가운데에서 가장 사업적으로 활성화된 분들과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일대만 쳐다보고 있어요. 일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죠. 뭘 모르는 사람을 외치는 사람이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그, 그 친구 이름 뭐죠? 뭘 모른다고 그 노래 그 가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지금 한잔 하면서, 싸이 가사 중에 뭐 좀 아는 남자, 뭐 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었지 않나요? 자, 우리에게 멤버십은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직급별 이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급별 리더들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자산을 막대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눈치를 봐야 될 일들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게 많죠. 차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PM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 갔노? 이 PM 사업을, 이게 우리 PM 최고 직급이잖아요. PM 사업을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님들 앞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PM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PM 사업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리스크 없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구축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사업 기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일의 본질이 뭐냐? 멤버십을 늘리는 일이다. 멤버십을 그러면 오늘 몇 명을 늘리셨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을 만났습니까? 몇 명에게 제품과 사업 정보를 전했습니까? 저의 이탈리아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업 동료 줄리아 로마넬리는 매일매일 이 신나는 사업 기회를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만에 CA를 갔습니다. 18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24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24년 5개월 만이 아니고 18살에 시작을 해서 24살 5개월 차에 PM 최고 직급 CA를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삶 자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님들과 함께 또 하나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손익분기점이 다 달라. 사실 PM에서는 투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투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자체도 크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기업체들은 이와 같은 손익분기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매출 대비 그 매출과 그 비용의 어떤 그런 상관 관계에서 이렇게 접점이 나올 때까지는 이유불문 마이너스입니다. 이유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이게 업체마다 회사마다 다 그 기간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는 배가 고파도 너무 고파. 내가 굶주려도 가족이 굶주려도
직원들 월급은 줄지언정 가족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이게 일반 기업체의 손익분기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손익분기점이 거의 없다. 우리가 먹는 것밖에 되십니까? 우리 먹는 걸 내 건강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제품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먹잖아요. 먹는데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손익분기점이 사실 빠르게 일을 진행하면 바로 이번 달 정말 예를 들어서 자 3월 달에 지금도 요 식당 이번 달에 지금 이제 전부 다 매니저가 다 되셨죠. 이번 달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매니저가 안 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 거의 대부분 다 매니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요 식당 해가지고 완전히 초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갔을 때 제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3월 달 한 달 동안 초집중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20일 날 수당을 받는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메워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지금 뵈니까 제가 지금 전부 다 뵈니까 매니저가 다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지난달까지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전부 다 매니저로서 우리 한 분이 한두 분 정도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고 매니저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매니저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언 드리는 것이 뭐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입은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 PM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안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로 4월 달 밀고 나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PM 사업이에요.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던, 저도 겪었던 그런 그 일들과는 완전한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르다. 다르다. 뭐가 다른지. To be continued.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